트랙관리본부장님 나와주세요. 하루 종일 힘드신데 저희도 힘들거든요. 예. 우선 지난번 아까 우리 윤석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혈액 잘못 뽑은 거 국민들한테 예. 그거로 상당한 손실이 있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그런 손실을 입힌 사업장이 모범으로 당선된 거 아시죠? 공모에서. 아, 공모가 아니고 예. 작년에 그 저희가 종합 평가를 해서 예. 그 기관이 한 100여 개 이상의 여러 가지 항목을 종합 평가를 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렇게 핸디캡이 있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나요? 올해는 그 사건이 생겼기 때문에 그 기관은 이제 그 올해 그 평가에서 페널티를 받고 내년에는 굉장히 큰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건 국민들이 이렇게 볼 때는 별로 납득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작년도 기준이어서 그렇습니다. 광주선 남혈해버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한 달 동안에 단 한 번 헌혈 차량 운영하는 것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노후된 헌혈 버스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이제 그 고정 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 있고요. 그 중에 저희가 혈장용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버스가 있는데 수혈용 혈액이 많이 필요하거나 인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오래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고요. 아무튼 한 달에 단 하루 운행을 한다면 이거는 여러 가지 면으로 재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좀 더 예. 보겠습니다. 생각을 다시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방사선 주사 혈액제제입니다. 네. 많이 받은 병원은 1,400만 원, 적게 받은 병원은 6,740원 정도의 차액을 주고 받았습니다. 이 돈은 적십자사가 고스란히 물어주고 해주고 있죠. 예, 저희가 무료로 서비스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병원을 보면 그 병원의 내역에 여러 병원이 다 포함됐습니다. 네. 개인 병원으로서 아주 큰 병원들, 그런 병원도 있고 공공병원으로서 작은 병원도 있고 그렇다면 이게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아닌가 싶은데요. 적십자사 정신에 모두 도와줍니까? 방사선 조사는 기본적으로 대학병원에 비싼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압니다. 네. 간만할 수가 있어야 하는 거 아는데요. 네, 네.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6천 몇백 원 지원 나가는 데와 1,400만 원을 지원받는 데는 저는 이거는 뭔가 재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형평성이 있는지를 한번 재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조사를 했을 때 혈액의 문제점 이런 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적십자사 혈액원에 대한 부탁은요. 문제가 생겼을 때 예를 들어서 질병관리정보하고의 문제가 생겼을 때 같은 때는 조속히 처리해서 국민들한테 누가 되지 않도록 네. 그렇게 해야 되죠. 제가 질병관리본부장한테 자세한 질문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질병관리본부하고 네. 협조해서 네. 국민들한테 누를 끼치지 않았으면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예. 예. 그럼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엣지혈액원에 굉장히 비싼 장비가 국고 지원으로 들어가세요. 네. 네. 엣지혈액원에 관리하는 혈액과 적십자사 혈액원에서 관리하는 혈액의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올해를 기준으로 하면 한 95대 5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95대 5인데 95를 가진 데는 헌 기계 가지고 계속 해야 되고 5를 가진 데는 굉장히 비싼 새 기계를 사주는 거 이거 어디서 결정했습니까? 복지부에서 했습니다. 참석하셨습니까? 그 회의에? 회의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누가 일방적으로 결정했나요? 복지부에서 그것은 정책적인 결정이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핵산증법 검사 장비를 말씀하시는 걸로 네. 이해하는데 네. 핵산증법 검사를 2005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장비를 어느 정도 내부 연한을 다 마친 다음에 바꿔야 되는 입장이었고 한마음혈액원은 그 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판단을 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생각한 데는 95%와 5%라는 거는 굉장한 차이인데 5%한테 거액을 밀어준다는 건 글쎄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튼 그건 복지부에 그럼 다시 문의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혈액원장님은. 적십자 총리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상주병원 직원 6명을 해고하셨죠? 네. 그래서 손해가 얼마나 났습니까? 7억 원 정도. 이거는 정말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이해가 되시는지. 그것은 당시에 상주병원이 기행상에 문제가 있어서 구조조정을 하는 큰 계획하에서 그렇게 구조조정을 하다 보니까 좀 과도하게 직원들을 그냥 두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이제 시간이 없어서 아무튼 7억 원이라는 거금을 쓰셨습니다. 적십자사로서는. 그죠? 쓰지 않아도 될 돈. 그리고 그 사람들의 마음의 상처도 상당할 겁니다. 일단 해고당했다가 이 사람들이 이겼다 치더라도 본인들의 상처는 굉장히 클 거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 병원장들한테 단단히 당부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예. R&D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예. 학교와 연구소와 산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산업체가 좀 더 연구에 참여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본인은. 예. 그런데 학교가 50% 넘게 하고 산업체는 30몇 %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재검토해봐 주시고요. 예.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저는 산업체가 하는 게 훨씬 더 유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에 간단하게 여기 하도 부서가 많아서 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듣겠습니다. 거기 3년 내에 퇴직하는 사람이 굉장히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퇴직자. 예, 조직이 처음에 조금 불안정한 측면도 있고요. 이유들을 보니까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 그만둔 사람도 있고요. 다른 직장 옮기는 경우도 있고, 가족 그 병치료 때문에 옮기는 사람도 있고. 근데 특히 그 정규직은 비교적 덜한데 비교적 계약직들이 좀 많이. 바로 그겁니다. 계약직이기 때문에 쉽게 그만두는 거고 이런 사람들이 인력 개발을 한다는 거는요. 저는 뭐 재봉틀을 굴리거나 이런 거랑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가르쳐서 훌륭하게 만드는 데는 투자가 필요한 건데 그런 사람들조차가 임시직인 거는 저는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제 방으로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보건의료재단을 듣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무료 진료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네, 자원봉사 하시는 의사 선생님과 의료 진료를 할게요. 네. 얼마큼 하시나요? 제가 할게요. 한 달에 4번 내지 5번 하십니다. 그죠? 일요일 날. 이거는 그냥 이름만 진료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이거를 심사숙고해서 적어도 뭐 일주일에 2번씩은 한다든지 그 라파엘 클리닉이라고 아시죠? 캐널릭 의사들이 하는 거기 하루에 400명, 500명 환자입니다. 근데 이거 너무나 거기에 비하면 그냥 우리는 외국인한테 무료 진료한다. 그런 생색내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좀 더 보완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는데 일단 그 재외 동포들한테 보건의료 사업하고 계시죠? 네. 우리가 지금 밥 먹고 사는 게 최초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2008년도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60년대 초반에 광부와 간호사를 독일에 보내서 그 나라에서 돈을 꼬았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맞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떻게 어려우냐. 제가 독일에 몇 번 갔는데 저는 이 프로젝트를 해서 국가에다 내려고 합니다.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힘썼다는 거. 근데 그분들이 나이가 이제 60 후반이고 70 넘은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치매에 걸렸답니다. 40년 이상 독일에서 살았는데 한국말만 한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저는 우리 의료재단 총재님이 심사숙고해 주셔서 거기다가도 우리가 고려인들을 보호하듯이 요양원을 하나 설립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검토 가능한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참는데요. 내가 그 얘기 듣는 순간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되세요? 동감입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가장 최소한으로 우리 정부가 개입해야 될 일을 할 수 있으면 하고 제가 이 문제를 오늘 꼭 우리 의료재단 총재님께 얘기를 드리려고 하루 종일 연락거든요. 정말 조국을 위해서 애쓴 사람들을 생각하는
그런 국가가 됐으면 하는 거고 그런 일은 우리 의료진단에서 해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